그죠? 아무래도. 오늘 병원 갔지? 저기 뭐야, 저기. 읍시야. 용품이 파네? 6시 예약했어. 카페 쪽에. 혹시 신나? 아, 혹시 먼저 들어가네? 잘해라. 아예 강아지를 위한 건물이죠? 들어갈까? 네, 들어가자. 시야. 이 6.15. 안녕하세요. 수면시 부정맥이 좀 심해요. 이제 벌어지는 부위 보이시죠? 네네. 두근두근 하다 한 번 쉬고 이게 11시인가 12시인가 된 것 같았어요. 주사를 한 대 맞을 거야. 일단 초음파 찍으면서 그래서 이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보는 거예요. 미주신경성이 있고 비미주신경성이 있어요. 네.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을 다른 말로 미주신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강아지가 숨을 쉬고 내쉴 때 숨 쉬는 주기하고 심장 뛰는 주기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를 먹거나 흡기가 길어져. 그러면 심장이 뛰다가 주기가 안 맞아. 심장이 한 번씩 멈춰져요. 그게 이제 동성부정맥 중에 미주신경성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검사를 하냐면 그 주사를 맞춰요. 미주신경 활성을 없애는 주사, 못하게 하는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심장을 뛰게 하는 페이스메이커 세포가 늙은 거.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심장을 뛰게 하는 세포를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면 오른쪽 심방 요 위에 세포가 하나 있어. 세포가 페이스메이커 셀이. 그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김영민이 나왔던 만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하나 뛰면 다 그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갈매기가 날아갈 때 맨 앞에 있는 새, 걔가 날아가는 방향과 속도대로 모든 새가 따라가는 것처럼 이 심방에 있는 이 페이스메이커 셀이 심장이 수축하는 주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박동을 전기를 촥 하고 주면 여기 심실 여기 AV 노드라는 여기가 동방결절인데 여기를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심실을 오른쪽 심실을 자극하고 왼쪽 심실을 자극해 심장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메이커 셀이 나이를 먹으면 게을러져. 노안이 판막이 변성되는 것처럼 저도 변성이 돼요. 그래서 뛰어야 되는 타이밍이 안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비밀적 신경성인데 그런 경우는 심각하지.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아줘야 돼. 주사 맞고 없어지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살찌우면 안 되고 소형품종들은 기관이나 기관지 허탈이 흔해요. 왜냐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 기관이 이렇게 탱탱탱하게 가는 형상이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 있는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면 기관이 납작이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기관이 여기가 이렇게 납작이 되니까 기도가 좁아져요. 노력성 흡기를 많이 하죠. 똥은 단두종이나 뭐 퍼그 같은 데는 아주 흔해요. 기다려 없이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보면 불규칙하게 뜨는 게 보이죠? 여기 박출이 한 빛이 없어져요. 지금 주사를 마칠게요. 저 소견이 없어지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저게 주사 맞고도 계속 남아있으면 그때 좀 이제 선생님 주사 아픕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나만 뜬 거야? 난 깨끗했더니 아이고 잘하네. 의외로 아이고 잘하네. 역시 너무 잘하네.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앞다리야? 네. 앞다리에 다녀야 돼. 알았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판막부 팁 두꺼워진데 2.3 여기가 이렇게 네네 이거 정말 이거
기다려. 시간에. 이게 아토피를 맞으면 아까처럼 안 뛰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없어지시는 게 이거 싹 밑에 있는 게 불규칙적. 요게 정상. 아, 내가 이제 반응성을 보이는 거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다려. 이따가 사람들하고 아니. 아니. 시간대. 기다려. 좀 있네. 다시. 아니 기다려. 콜좀 나가주세요. 이게 괜찮아요. 입니다. 갔다 오시. 잘했어. 보면 제가 이번에 아까처럼 혈류가 나가오는 건데 한 배씩 이렇게 쉬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트로핀을 투약하고 나면 이게 투약 후 사진이거든요. 쉬는 공간이 없어. 얘가 움직여서 자기는 안 찍힌다고 얘가 미주신경성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또 보는 지표가 있는데 요 이첩판 혈류가 여기 비미주신경성 같은 경우는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벌어져요. 비미주 신경성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미주신경성이 좋은 거. 아, 이 사진을 보시면 E하고 A 사이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여요. 아. 얘처럼 E하고 A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아,
전하고 역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심장 크기가 큰 차이가 없어갖고 점점 요 앞에 E피크하고 A피크 사이 거리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중간 좀 짧고 여기가 중간 좀 더 길고 여기는 아주 길고 그 다음에 블록이 생기고 이게 정상. 이게 이제 미순경성이 보이는 타입이라서 아직은 판막 폐쇄부전만 있고 아직은 심장이 크지 않았어요. 동그란 게 대동맥이고 이게 자신방이거든요. 네. 이 병이 자신방이 커지는 병이어서 요 크기 비율이 1.4대 1부터 우리가 심장이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약간 탈수 소견이야. 원래 요게 얘보다 좀 더 큰 경향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래서 걱정은 안 할 수도 없고 여기 대동맥 직경대 그 비율을 보거든요. 네. 여기가 13mm니까 심장이 가장 넓을 때, 심실이 가장 넓을 때 거기 26mm 정도 돼야지 그때부터 심장을 스테이징을 해요. 예, 23mm니까 아직 심실 확장도 전혀 없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다 정상이고 이 수치도 다 정상이에요. 이게 E'이라고 심방에 부하가 있으면 부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방이 정체가 돼서 폐수종이 되려고 심방이 빵빵해지면 네. 이게 부하를 나타내는 수치가 증가해요. 이게 9 이상이면 부하의 시작이고 11을 넘어가면 폐 물착 일부 직전이고 그때도 5점 얼마까지 있는데 지금도 숫자는 낮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판막은 다 정상이고 이게 폐동맥 쪽 혈류는 V자 모양 혈류 같고 이 숫자가 이게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0.5가 딱 대칭인 거고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른쪽에 부하를 의미를 해요. 0.42 이하부터 스테이징을 하고 0.30 정도 되면 폐성 고혈압이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 먹어야 되는 전혀 정상인 수치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폐동맥 수치는 정상이더라고요. 그때도 0.52였어요. 폐동맥 혈류는 지금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요 2000판이 네네. 심하지 않으니까 요 E피크 속도가 0.8부터 우리가 스테이징을 해요. 왜냐면 심장에서 심실로 피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압력 부하가 세면 유속이 빨라져요. 그래서 그게 0.8m 이하가 정상이고 여기에 보통 1기 환자들이 이 정도 되고요. 2기 환자가 한 이 정도 되고 속도가 한 3기 이 정도 되게 1.6 정도. 얘가 지금 0.6이니까 거의 뭐 정상 환자의 요 이하는 정상이거든요. 네네. 당장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한 3개월 뒤에 오세요. 중요하다고 빨리 보였다고.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이 혈검사상에는 정상이어도 또 UPC라고 단백뇨가 나와요. 그러면 요 안에 단백질이 많으면 찌꺼기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UPC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나이 먹어서 중요한 거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면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어서 오줌이 농축돼서 나온 거면 그러려니 하면 될 거고. 지금 그 알칼리성이 많이 뛴다고 정수기물을 제가 항상 먹였는데 수돗물을 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산도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면 오줌의 산도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산도? 이게 그 pH 산도 알칼리하고 산이 그 산도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는 pH 조절을 해가지고 결석이나 그런 걸 예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랬더니 자꾸 땅 결석이 생겨갖고 요즘 그걸 안 해. 오줌 중 안에 이게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이 있어요. 이게 결석 중에 강아지 결석 중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하나 저거거든요. 오줌의 산도가 낮을 때 보통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결석이 스트로바이트라는 암모늄 결석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알칼리가 높을 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결석이 생기는 애들은 뭐 포타슘 사이트레이트나 그런 거 먹여서 얘를 알칼리화 시키거든요. 그럼 얘가 잘 생겨. 안 되고. 예, 또 얘의 결석을 예방한다고 요 산성화 사료를 주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먹이는 사료들이 산성화 사료에 이걸 산성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요 결석이 생기고. 그래서 알칼리수고 정수고 pH는 의미가 없어서 요즘에는 절대 그걸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이제 요 비중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든 결석은 이 점에서 시작을 해요. 저 작은 상태에서는 오줌을 배뇨를 자주 하면 방광이 어쨌든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커지는 조건들이 있어요. 오줌을 잘 참는 애, 아니면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잔뇨가 남는 애, 아니면 감염이 있는 애 이런 애들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요비중을 보는 거예요. 요비중은 뭘 의미하냐면 요가 얼마나 농축되어 있느냐를 보이는 거라서 탈수되거나 물을 적게 먹으면 요 비중이 높고 물을 자주 먹고 오줌을 자주 싸는 애들은 요거 낮죠. 그래서 어쨌든 요 비중이 요 정상적인 경우가 1.0, 4호까지 이 정도를 우리가 정상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 보통 요 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물을 그만큼 열심히 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어떤 물을 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차라리 알칼리 수를 먹였다가 요가 산성한 알칼리가 되면 안대효소가 돼서 그냥 물만 잘 먹이시면 돼요. 정수를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집 아기는 제주 삼다수밖에 안 드셔요. 왜냐면 내가 제주 삼다수밖에 안 먹어서. 아하. 여기도 기관 허탈이 있어서 여기 보면 그림자가 두 가지 음영으로 보이잖아요. 이 저바진 이게 오리지널 음영이고 이거 저바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런 미주신경성 나타나는 거라서. 이것도 노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세먼지 있는 날 웬만하면 산책 안 하는 게 좋지. 너 어떻게 생각해? 나가는 게 좋지. 얘는 아직 환자 취급하면 안 돼요. 아직은 튼튼하죠. 나중에 힘든 날이 올 테니까 그때 대비해서 미리 지금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어야 돼. 사료를 채식 사료를 제가 고기를 웬만하면 먹지 말라. 그거는 진짜 아니 베지테리언 하고 싶으면 본인이나 해. 얘는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서.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는 사실 육식에 가까운 잡식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된 보호자 중에 카나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베지테리언이에요. 아주 완전 그런 퓨어 베지테리언. 정말로 달걀도 안 먹는 베지테리언. 진짜요? 제가 그 영어로 설득하느라고 근데 그 이제 베지테리언은 유어 옵션이고 얘 옵션이 아니니까 얘 초이스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베지테리언은 본인이 그 휴먼 인류애적인 목적으로 안 먹는 거 아니고 근데 얘는 사실은 원래 그런 종류의 동물이야. 그렇구나. 내 욕심이었는데. 아미노산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안 주는 게 많아요. 못 주는 게 필수 아미노산 중에 어떻게 보면 두부만 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심장병 환자들한테 마땅하게 두부가 수분도 많고 그리고 양질의 콩과 단백질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두부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단백질 소스가 필수 아미노산이 너무 많이 빠져. 얘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베지테리언 하되 대신 닭가슴살 좀 줘. 그렇게 생선으로도 보충이 안 돼. 치즈도 좀 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고양이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쥐나 조그마한 새를 먹고 살았을 거예요. 강아지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얘들이 물고기 잡아먹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얘 두 발로 손도 아니고 진화라고 하는 게 뭐 1, 20년 만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1, 20년 만에 확 바뀌는 게 아니어서 강아지는 사람하고 산 지가 한 5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음식이나 뭐 그런 걸 먹어도 굉장히 적응을 잘해요. 왜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걸 줬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는 한 5,000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막 주면 큰일 나.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 베지테리언이 가장 큰 문제죠. 고양이는 원래 육식이에요. 나 보호자들한테 제발 얘는 육식이라고. 얘도 사실 육식에 가까운 잡식이라서 노들도 막 깨질려고 병 생기고 안 좋아요. 그냥 그런 욕심은 약간 버리고 가끔씩 닭가슴살도 좀 주고 오메가 계속 주면 되지. 그래야지. 막 시력 잃고 막 그러고 나는 답이 없어. 타우린 결핍이라고 타우린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시력하고 망막을 유지하는 거하고 심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호주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지독한 그 베지테리언이셔가지고 그 집에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돈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기르시는데 죄다 채식을 해. 그게 좋은 것만 안 되구나. 고양이는 DCM 확장성 신근증 걸리고 강아지는 망막건성 걸려서 오고 이거 뭐. 그럼 타우린 보충제를 먹여야 되나? 혹시? 아니요, 뭐 얘 베지테리언 아니죠. 그냥 고기를 먹이라고 곤충 사료 이런 거 찾고 이랬다니까요.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냥 뭐 미안. 그냥 좋아하는 닭가슴살 줘요. 닭가슴살도 좀 주고 그리고 자기들 그러니까 아니면은 형아가 좀 줘. 자기 먹는 거 뭐 족발도 좀 주고.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긴 한데 사람 먹는 애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평생을 똑같이 먹고 나 된장국 2번 끓이면 밥 안 먹거든. 똑같은 거 2번 주면 안 먹는다고. 우리는 그러고 살면서 얘들한테 맨날 사료만 주고. 똑같은 소리 줘. 난 내가 해먹이지. 잘했어요. 근데 자연식이 얘들은 진짜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뭐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마늘이나 파나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넣어서 먹어서 문제여서 못 주는 거지. 사실 사람 먹는 음식 준다고 해서 애들은 병되고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한국 음식이 마늘하고 양파가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우리가 너무 맵고 짜고 그게 있어서
강아지가 거의 나랑 산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10년 동안 사려놓은 간식, 주식은 나와 같은 밥. 마늘이나 그런 건 안 들긴 한데. 마늘 먹이는데 저. 먹이도 가루 정도는 네, 괜찮아. 가루로 그죠? 가루 정도는 괜찮긴 한데 생마늘은 안 돼, 정말로. 아 생마늘을 아니 맞아 말려서 좀 이러면서. 그게 향료 목적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거 일단 몸에 안 좋은 거라고 하면 그래요. 이게 질소가 들어있는 식품. 생강도 안 되나? 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 질소가 들어있는. 그게 우리가 약간 그 음식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늘, 양파, 뭐 와사비, 뭐 와사비 오르긴 넣겠지만 어쨌든 뭐 겨자, 뭐 다 그게 이제 나이트로전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적혈구를 파괴해요. 그게 항산화제, 산화성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뭐 갈릭 파우더 정도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생마늘 같은 건 절대 주면 안 돼서 중국집 개들이 가끔씩 영양실분이 그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쓰레기통 막 뒤지다가 그게 그 간짜장에 보면 양파 엄청 많잖아요. 맛은 있는데 먹고 나서 탈나서.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건 이게 노견이에요. 젊었을 때는 병 걸려도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 먹으면 잘 안 나서 확실히 그 회복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역국. 미역국에다가 밥. 아 나도 그렇게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잘 먹어? 근데 엄마가 없이 그냥 괴롭게 했네. 그죠. 엄마가 맨날 맛 때문에 풀떼기 잡고 그지. 얘기하는 것 같아. 풀떼기만. 저는 배고프니까 그냥 먹었던 건데 엄마가 잘 먹는 거 좋아하고 앞으로 우리 없이 자연식 먹게. 됐어. 건강해야 돼 우리 애기. 이게 오줌에서 지방이 좀 나와서 그렇고 정상 그리고 UPC도 0.1고 정상이고 애는 멀쩡해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잘 먹이고 석 달 뒤에 오세요. 보통 기관 허탈이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이게 흡기가 길어지니까 살 찌우면 안 돼. 그래서 살 찌우면 나중에 거의 우는 소리 내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물을 좀 더 신경 써서 먹게 돼. 요비중 1.040인데 물 정상범위긴 한데 여기 보면 요 푸대정맥이 요 대동맥하고 굵기가 같아야 돼. 그냥 맹물을 지금 먹겠어요. 뭐. 참고로 내가 우리 집 아들을 어떻게 뭔 물을 먹는지 알려줄게요. 참치 국물, 미역 국물, 그 다음에 양배추 국물 뭐 그런 거 먹어요 주로. 맹물은 잘 안 먹더라고. 물에다가 얘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띄워놓으면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니에요. 나도 멀쩡하니까 좋지. 내가 감사하지요. 신났어. 강타는 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했어. 비만도 체크하는 거예요. 아. 다음 회가 정상이에요. 이거 되게 좋다. 약간 비만이고, 살짝 만져줘야 되는구나. 인증샷, 혹시 선물 받았어?